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아름다운 불화를 통해서 국내외 안팎으로 많은 박수를 받고 계신 분이세요. 개태사 회주시고 개태사 고려 불화 학술연구소 이사장이신 월제 해담 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에 어려웠던 일 모두 다 장애 없이 넘어갔으리라고 믿고, 기해년에는 모두 더 좋은 일만 그득하길 발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담 스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좋은 덕담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스님께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3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3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일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님의 불화를 전시할 때마다 세계인들의 아주 큰 박수를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보여주시나요? 루브르 박물관, 거기 그 국립전이 전통이 한 150년 이상 됐거든요. 네. 피카소나 고흐 고갱 때부터 네. 저기 했던 전시 그 했는데, 거기에 연 5년 출품했던 작품들을 이번에 출품하게. 예, 그렇군요. 네. 스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네.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네, 수월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크기가 사실 5m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 쉽게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시죠. 그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5m는 제가 이제 한 3년여 걸려서 조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높이가 높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법당에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법당에서 한 3년여 했는데 계속 뉘어서만 했기 때문에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10여 년 전에도 국립박물관에서 고려불화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BBS에서 다큐를 제작하면서 그 이제 체육관에 갖다 걸어놓고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몇 년 전체적인 만에. 작품 그림을요? 네. 그래가지고 참 그걸 바라다 보면서 제가 했어도 굉장히 좋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유감스럽게 어디 걸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1층 높이가 보통 2m 한 40cm, 35cm.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3층여 삼층 되는, 높이죠. 그렇게 되는 공간에만 걸 수가 있는데,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도 뉘어서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님께서 그 이제 제작하는 그 불화들, 그 큰 작품들은 그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예, 스님께서 이제 그 작품을 하시는데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작품은 어느 정도나 시간이 소요됐나요? 그 5m 수월관음이 이제 3년인데 사실은 제가 3년 걸린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3년 걸렸다 이러는데, 다른 작품처럼 뭐 그냥 뭐 17시간, 16시간을 조성하진 못하고 부처님 앞에라서, 그래서 이제 그 수월관음을 조성하면서 500아라한 나한도
뭐 이런 것을 이제 저녁에 밤에는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아무래도 5m 대작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말이 5m지 진짜 아파트 이렇게 3층의 높이예요. 지금 작품들이 2m 한 40cm, 30cm 되는 것도 네. 사실은 큰 작품인데 5m 옆에 가면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불화를 제작하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그러면 스님 고려 시대에도 이렇게 큰 불화가 조성이 되고 그랬었는가요? 수월관음도 한 4m 20cm가 최대작인데 네. 이제 제가 그것을 조금 초월해서 5m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가끔 이제 고려 불화를 네. 고려 화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이제 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네. 그때 당시는 이제 태조 왕건이로 하여금 불교를 국교로 했던 그런 시대여서 호국불교, 국가 국태민안을 위한 또 뭐 본의 아니게 전쟁터에서 살상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참회 그런 저기로 해서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 걸어놓고 예배를 올렸던 이 즉 예를 들어서 나무로 깎아서 조성한 불상을 목불, 뭐 흙으로 빚은 건 토불, 동으로 만든 불상은 동불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그림으로 조성된 부처. 그래서 화불. 화불이 맞는다. 네.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 억불 정책에 의해서 그게 이제 뒤로 가는 조금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앞에 있는 부처님을 장엄하는 그런 역할이 돼서 이제 불화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냐가 문제고 하나는 그림으로 된 부처님이냐 요 차이.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불화하면 불상 뒤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안 보게 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불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스님. 그렇습니다. 그 종류가 어떤지 좀 소개를 이제 해주세요. 조선 시대 때 탱화로 오면서 음, 가령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보처가 문수보현보살 네. 또 내지 보면은 이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 이렇게 시립하는데 그 권속을 장엄하게 한다든가 또 뭐 아미타불이면 좌우보처가 관음세지보살 또 아니면은 내지 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리불존자나 안한존자 이렇게 시립하고 거기에 속하는 팔대보살을 조성해서 뒤에다 이제 그려 모셨죠. 이제 그런 차이가 되고 뭐 가령 보살상 하면 지장보살, 시왕상 하면 뭐 저승사자, 판관, 시왕 또 이제 그 좌우보처인 무독이나 도명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불화를 볼 때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불상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이 화불은 이 자체만으로 불상을 다 대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선물입니다, 스님.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출연자분들께 늘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스님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금생에 이 몸 받아서 참으로 많은 선물, 헤아릴 수 없는 선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를 꽂자라고 고려불화를 할 수 있었던 선택권이 저한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 조석으로 예경시에 부처님께 저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이 못난, 이 죄고의 이 미력한 저를 갖다 부처님 제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무지하고 죄 많은 저를 어여삐 보셔서 고맙습니다. 고려화불과 인연 맺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못난 제가 많은 불자들하고 더불어서 행복함을 나눌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이 일 저 일도 많이 잘못도 많지만 남은 금생의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생에 남은 그 여분에는 진짜 만인의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불화를 그리는 분을 불모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뛰어난 불모들은 아주 많으시겠지만 스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거는 맥이 끊어졌던 고려 불화에 맥을 이었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많은 불화 중에서 특별히 고려 불화에 맥을 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시작이 궁금해요. 저는 좀 멍청해요. 아니 스님, 진짜야. 네. 그리고 뭐 어려서 그렇게 특별히 현명한 것도 없고 그러나 이제 생각을 돌이켜 보면 제가 굉장히 선량은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어린 마음에도 항상 가난한 저기를 돌보고 또 뭐 노인들이 무거운 거 들면 한 번도 내가 힘들다고 저기 하지 않고 학교 다닐 때 오리길을 가야 되는데 노인들이 힘들어하면 차비를 다 털어주고 가고 그래 멍청했어. 똘똘하지가 못했어. 네, 근데 선하셨어요. 선량은 했던 것 선량하셨어요. 같아요. 예. 지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인지 어쨌든 관세음보살님한테 선택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 그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수월 관음인지 모르고서 친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그러셨군요. 친견도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수월관음이었구나. 의상대사께서 수월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셨듯이 그분은 밤에 놔두신 관세음보살님이었지만은 나는 일출 속에서 나툰 일출관음을 친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조성을 할 때 보면은 정말로 기적과 같이 불보살들께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그리는 중에도 많은 꾸지람이 있다든가 뭐 좀 예를 들어 5m 관음보살님을 조성할 때는 두 분의 관음보살이 현신하셔서 좀 조성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는 중에는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 500나 한 상을 할 때는 그리라고 그래놓고 거칠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없는 500나 한 상을 보여주면서 같은가 봐라 네가 그린 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제가 그린 건 너무 거칠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수정해서 한다든가 가령 뭐 미륵하생경 변상을 그리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구름이 어디 있어? 이래가며 그리면 진짜 저는 저만 본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그 노을이라는 것은 저녁 때 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대낮에 창문이 빨간하도록 한 3일간 그러다가 절마당으로 진짜 쌍노을 무지개가 서더라고. 난 그런 것도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의심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참 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간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월제 해담아 어쩌다 나랑 인연이 됐는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하고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은 불보살의 선택이고 그분들의 가르침이지 제가 인간적으로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생각을 해봐도 한두 점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어떻게 한결같이 그것도 하루 열 몇 시간씩 엎드려서 그거를 했는지 이제 좀 70살이 저도 되니까 뒤돌아보면 나도 참 온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이 중요한 건지도 몰랐고 뭐 이게 뭐 문화유산인지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리다 이제 보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혹시 절실한 수행의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 불자들이나 스님들은 누구나고 기적을 몇 번씩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험에서도 구함을 받고 막 이렇듯이 저는 이 고려화불이 참 이게 그냥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사라진 것을 복원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덕분에 고려화불 덕분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정말로. 그래 지금 이제 우리 고려 시대 때 같이 이렇게 정교한 것은 우리 역사상 전후사에도 없는 일이고 세계에서도 볼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인도를 건너서 서역을 건너 중국을 건너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일 비슷한 데가 중국하고 우리인데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건데 지금 이것이 그 자료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루브르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저 우리 건데 저 스님이 저렇게 자기네 거라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계 어디를 가든 항상 일본인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봐요. 뭐 저 기독교, 가톨릭, 뭐 힌두교, 이슬람, 뭐 유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짓고 그렇게 환희롭게 저를 대하는데 이상하게 일본인은 저를 그냥 그렇게 해요. 왜 그러는지 저는 짐작을 가요. 아주 못마땅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경쟁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본인 하나가 그렇게 자료를 한 15, 16년, 7년, 8년을 계속해서 저를 그렇게 해주고 그 일본인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절대적인 문화재는 뭐 몇백 년 만에 보여줬다는 게 대중한테요. 근데 그 사람도 박물관장이었는데 왜 그래야만 되는 건지 자기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우리 고려 불화다라고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저는 그걸 자료를 다 받았었어요. 네.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도움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네, 스님 현재까지 전해오는 고려 불화가 약 160여 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을 다니시면서 그런 불화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보고 모니터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주로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양류 관음 보살님만 해도 사실은 원화는 잘 몰라요. 모를 정도로 다 박피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럼요. 예. 뭐 저렇게 멀쩡한 걸 보기는 해담이 걸 봐야 보이는 것이지. 그렇죠. 예, 원화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자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부분 문양도 좀 많이 나오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이렇게 복원하고 정말 앞으로 전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셨는데 그런 참 40여 년의 그 어려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 정말 고려불화가 수행의 화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전무송 우리 대불자님 또 우리 아나운서님 정말로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인 이렇게 사시지만 몸속에 철저히 배어있는 불자 네. 뼛속까지 배어있는 불심 이것으로 불교적 영화를 만들 때는 스님 이상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행이고 내 운명이듯이 저도 그런 숙명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해서 수행 삼아 왔습니다. 네. 저도 40여 년 전에 만다라라는 영화를 하면 했던 지금 그런 그 아련한 과거 그때는 생각을 더 하게 예쁘셨었는데.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 절실하게 그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작품 들어가기 전에 저도 꿈을 꿨어요. 그래 맞아. 예. 그 바람을 메우고 산으로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그 눈을 번쩍 뜨니까 현실로 돌아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꿈을 꾸고 그 작품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스님 궁금한 것이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게 사실 그림을 복원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 고려시대 당시 썼던 재료, 그다음에 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복원을 해내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형언하기가 구하세요? 어렵죠. 그 루브로 가보면 이 유화 같은 것은 조명을 받으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천연안료는 조명을 받아도 그렇게 빛이 나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약간 단점이 있는데 본래 이제 이 안료 자체가 어둡고 둔탁한 게 특징이거든요. 어둡고 둔탁한 것이. 그런데 이제 그 고려인들이 머리를 쓴 게 저렇게 순 금분으로 써가지고 예, 은은하게 그것을 끄집어냈다라는 게 최장점이고 비단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저기 배접하는 풀 같은 것도 사실은 한 3년씩 이렇게 계속 물을 갈아주면서 나중에 곰팡이 피는 그 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전 작업도 굉장히 손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야겠네요. 예, 예. 어렵습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세계 조화가 대단해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리다 깜빡했는데 네. 네. 우리 고려불화를 참 버금할 만큼 정교성을 띈 건 참 티베트 탕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하려다 잊어먹었는데 네. 늦었지만 정정합니다. 네. 그래 티베트 탕카가 우리하고 같이 맞설 수 있는 고려불화하고 그 외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교하지 않다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개태사 고려불화 불화학술 연구소 이제 친히 설립을 하셨는데 네.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회단체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젠가는 사회 환원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뭐 어디 박물관이든 아니면 절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것을 해서 잘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전부 맡기려고. 스님의 고려 불화가 세계인들의 찬탄도 받고 있죠. 실제로 맞아. 르브르 박물관 얘기를 했는데 매년 열리고 있는 프랑스 국립예술 살롱전에서
프랑스 루브르 명예 훈장도 수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첫 해에 갔다 와서는 한 3개월 제가 몹시 아팠어요. 그냥 일반석을 타고 가가지고 뭐 시차도 극복 못하고 아이간에 막 그렇게 아팠는데 첫 해에는 상도 또 못 탔어. 네. 그랬는데 두 번째 가가지고 상 받으니까 두 번째 갔다 와서는 덜 아팠어. 상 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덜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가지고 상을 주길래 아 그래 이제 아 받았나 보다 그러고 아 저기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야 되겠다고 숙소로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 이튿날 나갔더니 그 대표가 그러는 거야. 아니 스님 어제 하나가 상이 더 남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셔가지고 오늘 갖고 왔네요. 그래. 근데 사실 또 하나 받았을 때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하나를 또 갖고 왔는 데는 진짜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 복도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이게 묘하더라고. 상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콧대 세던 일본인들이 나한테 인사를 이제 잘하더라고. 일본인들이. 힘이죠, 그 상이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력이 그게 대단한 것이다. 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그때 상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사를 하고 또 받으니까 더 정중하고 이러더만. 그래서 아 그 상이라는 게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래요. 상을 받으면요 확인이 되고 맞아요. 그럼. 내가 검증되고 뭘 하는지 확인이 되고 인정받고. 그런가요? 사실 기분 좋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이제 받고 그랬는데 올해는 지난 12월에는 사실 조그만 거 저기 네. 조그만 액자만한 거 2점을 인편에 보내고 저는 못 갔습니다 사실. 아,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상 못 받을 줄 알았어.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되는 건데 뭐 제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시켜서 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루브르 그 국립살롱전에 장르가 됐다는 거. 우리 고려불화가. 고려 불화의 장르를 마련하셨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한 아 그럼요. 쾌거가 맞아요. 아닌가. 큰일이죠. 아주. 쾌거죠. 네. 네, 여러분 감사하고 이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에 돌립니다. 그리고 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려 불화를 보고 아주 감탄을 하고 그러잖아요. 종교도 바꾸겠다고 예. 불교로. 이게 속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거기서는 이제 제가 가가지고 글씨도 써주고 집필목 갖고 가서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런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그러고 이번에도 제가 안 갔더니 암이 걸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써주면 그랬겠지 소원이 뭐냐 제가 항상 묻거든요. 뭐를 원하느냐 그래서 뭐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걸 써주거든요. 근데 암이 걸렸으니까 이제 제가 틀림없이 낫을 테니 잘 놓고 기도해봐라 했거죠. 진짜 암이 완치가 됐다고. 그렇게 한 세 가족이 찾아왔더라는 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간 애기들도 그렇게 좋아해. 근데 그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애기가 계속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안 됐으니까 내가 애기를 먼저 해줬더니 막 항의를 하는 거야. 왜 순서대로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아기가 나한테 여기다 볼에다 뽀뽀를 해주고 갔는데 그렇게 아기가 산만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좋아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표분이 아무래도 프랑스에 오셔갖고 포교원을 하나 내시고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해외에 초청되는 일이 굉장히 좋고
행복한 일이긴 한데 이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그림만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음. 액자가 없이 그림만 맞아, 이렇게 맞아, 전시하는 맞아. 경우도 있다고 맞아. 하죠. 네.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뚜루룩 말아갖고 앞정으로 꽂아놓으니까 사실 폼이 안 그렇군요. 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하는데 제가 뭐 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니거늘 무엇이 있어 제 거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뭐 할도리하고 이 세상에서 뭐 제가 어떻든 간에 후회는 없고 잘 살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이 세상과 인연이 다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살았다고 생각이 그럼요.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고 문화를 전하시고 음. 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여정을 생각해 보셔도 정말 원력이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대중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차피 제 인생이 고려보라니까 이것은 뭐 제가 한다고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민족 문화유산이라는 건 국력이요. 국가의 자존심이요. 이건 어리요. 그러기 때문에 제발 종교적인 그 편파적인 그걸로써 이걸 본다면 종교적 환자인 것이지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다. 어떤 종교인이든 간에 또 이것을 불교계에서도 이렇게 휘광반조라고 또 확 일어났다 사그러질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려불화 붐이 일어난 걸 어떤 이가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어떤 소재로 그렸든 응? 아주 훌륭하게 그렸든 미래세 천년을 가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어떤 에너지 원동력이 돼줬으면 좋겠어. 뭐 돈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인식조차라도 잘하면은 나는 너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네. 건 없습니다. 정말 바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모두 그 바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바른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무송 선생님 네. 뭐 여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만다라가 그것이 수백 년 전에도 보여준 것이고 스님들의 그 부처님 우리 육조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만행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주듯이 그 은근히 만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찌들어가는 인성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덕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의미 있는 말씀이셨어요. 스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고려 불화를 복원해 내셨는데 앞으로 이 맥을 잘 이어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후배들은 좀 잘 따라오고 이렇게 후배들 양성하시고 키우시는 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거듭 말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젊은이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한 젊은이 보고 너 죽어라 이러는 거나 해보시니까 그걸 똑같습니다. 또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연극을 하시든 영화를 하시든 그 길이 어디 평탄만 하겠습니까? 근데 전무송 선생님께서도 죽자 사자 이것이 내 길이다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으로들 하면 뭐든지 성취가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후배들이 이거 방송 보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요.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 우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불자들이 여기 모였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고려 불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이제 다른 거와 틀리게
불보살님은 사실 중생들의 심부름꾼이야. 중생들의 서원을 들어주는 분들. 그래서 그 발원자, 저렇게 선제동자나 팔부손중들의 저 또 의상대사가 지극히 원하니까 현신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네. 적인데 지금은 사실 오타각세가 돼서 모든 질서가 좀 없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항상 그 자리지. 바뀌어주길 바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바뀌는 법을 다 설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저분들도 중생들이 잘 바뀌어지길 바라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 해담 스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불모로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회주로 계신 속초 개태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나무만 한 200년 된 거 우와. 맺고 있고 그래서 네. 소나무가 대장이요. 어. 그래서 그냥 그러는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뭐 본래 산이 높다고 명산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신선이 맞습니다. 있어야. 네. 그 바다가 뭐하다고 다 그게 그래 자꾸 옳은 용이 있어야 말씀입니다. 한다. 네. 그렇듯이 우리 개태사는 비록 조그만하지만 고려 화불이 있다. 그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려화불로 대표되는 개태사, 속초 개태사의 이야기, 또 200년 된 소나무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다 여쭤보는 질문인데 이게 답변을 하실 때마다 답변이 각각 다 다르세요.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해담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그때 다 내놓으셨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이전에 너무 혼탁한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정화하느냐. 이 화두를 들고 출가를 하신 건데 성불 하셔서 최초 녹야원에서 사성제를 설하시죠. 그게 대표적인 게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은 육근이다. 육근으로 삼독을 만들고 사막도에 빠진다. 네. 그래 그 육근을 잘 교육시켜서 선생님 노릇을 해라. 그게 팔정도. 팔정도로 자기를 닦고 육바라밀로서 공덕을 지고 네. 육바라밀로서 업장 소멸이 되고 업풍을 가라앉히고 업습을 채운다. 그래 바라밀 육바라밀로서 그렇게 하면은 끝내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잘해서 하나는 내 수행이요, 하나는 공덕인데 네.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사무량심, 자비희사가 돼서 내가 누군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용서하는 마음, 또 내가 스스로 기쁘고 환희로운 마음. 그래서 누구한테든
뭐든 베풀고 싶은 마음.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이미 행복한 것이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근데 부처님은 그때 가르쳐 주었어요. 음. 사실은 부처님은 아주 간단하게 고진멸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팔정도로 나를 닦고 육바라밀로 공덕을 지어서 업장은 소멸되고 업습을 재우고 그 다음에 부는 어풍을 그것만이 재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개정의 사막도가 육바라밀 중에 3개 뽑은 거 아니에요. 지기에, 응? 선정하고. 예. 그래서 지혜, 또 나머지 3개는 공덕이다. 보시, 응? 이런 저기로 해서 셋은 공덕이 고로 그것만 잘하면 매우 행복하다. 걸릴 게 없고 싫을 게 없고 괴로울 게 없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십지과의 중에 제1 환희지에 올라서 초지보살 계곡한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뭐 잘해라고 한다고 그래서 됩니까? 안 되죠. 이미 고정관념이 틀이 바뀌면 누구도 그건 어떻게 안 돼. 스스로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불자들은 특히 연세 들고 한 분들은 집에서 잘 본인이 모범이 돼서 실천을 할 때 그 불교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네. 참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런 본문을 주시니까 잘들 새겨 들으면 행복해지실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하죠. 예, 이제까지 뭐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라든가 발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다른 건 없고 고려화불 한 공덕이 나에게 있다면 어느 날 그냥 그림 그리다 앉아서 잘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불자들 저로 인해서 인연된 불자들 부디 견성하고 성불돼서 세세생생 좋은 몸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스님다운 그런 발언이세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시청자 여러분 두서없는 말을 두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요지에 어긋나는 말도 많이 했는데요. 잘 보셔서 혹시 유익한 점이 되셔가지고 혹시 이 미력한 사람으로 하여금 삼재는 또 우한, 관재는 소멸이 되고 세세생생 복덕구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이라는 이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0년 동안 묵묵하게 우리 시대의 불모로 살아오신 고려 불화의 명인 월제 해담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고려 불화가 스님 덕분에 그 맥을 이어가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응원과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